장르가 머니의 가장 뜨겁고 논쟁적인 코너, 전문가들의 치열한 머니 토론 생각이 달라 시간입니다. 희망찬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새해 덕담 대신에 한숨이 먼저 나오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자, 뭐 때문에? 바로 부동산 때문입니다. 2026년 새해 부동산 시장은 과연 어디로 향할까요? 오늘 생각이 달라에서는 2026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생각이 다른 두 분의 부동산 고수를 모셨는데요. 자,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님, 또 한문도 명지대 실물투자 분석학과 교수님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한 2달 전쯤 이 자리에서 그거 완전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잘못됐다고요? 왜냐하면요, 실거주 하실 분들은 살 수 있잖아요. 아, 이게 말이 그러니까 눌러 앉아버리고 전세 매물이 제가 안 다시 나오죠. 말씀드릴게요. 수능이 가끔가다. 격렬한 토론을 벌였었는데 네. 새해 올해 2026년 부동산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어떻게 될지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주신다면 2026년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어게인 상승. 어게인 상승. 역시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하락 요인을 저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하락 요인 저는 못 찾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입주 물량도 부족하고 최근에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직방에서 조사를 했는데 70% 정도 분들이 집 살 의향이 있다. 2026년. 난 무주택인데 불안해. 집 사고 싶어. 면적을 넓히고 싶어, 지역을 옮기고 싶어 하는 분들이 80%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하고 싶다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집값이 어떻게 떨어지겠습니까? 네, 벌써부터 이 어게인 상승에 대한 근거를 이렇게 열심히 찾아주시는 우리 소장님이신데 교수님,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2026년 집값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모른다. 단 정부는 알고 있다. 아, 그것이 정부가요? 알고 싶다. 아무도 모른다. 단 정부는 알고 있다. 이게 어떤 의미일지 먼저 우리 교수님의 이유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역대 그 정책 중에서 부동산 정책이 효과가 있었던 데가 딱 2번 있습니다. 제가 보는 노태우 정부 때 200만 호 공급하고요. MB 때 보금자리 주택 공급입니다. 이때 대한민국의 부동산의 아이콘인 서울시장이 정책이 먹혔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분양가. 분양가. 네, 분양 가격입니다. 네. 일단 저거 내가 분양 당첨될 수도 있다는 심리가 생기잖아요, 사람들이. 예. 그러면서 수요가 좀 안정되는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났고 그것이 4, 5년 쭉 이어졌죠. 그러면 이번 정부도 똑같아요. 서리풀지구는 이제 전 정부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발표할 때 이미 느낌들이 사람들이 시세보다는 싸겠지는 다 알고 있어요. 대충 계산을 해보면 그건 반값도 안 나와요. 현 시세 분양을 하면은. 이야. 어마어마한 데가 2만 원이면은 어마어마한 엄청 많은 물량이거든요. 거잖아요. 그것도 자리가 좋잖아요. 예. 아마 1월 중순인가 말에 발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다들 좀 기다리는 분위기로 갈 거고 그래서 저는 분양가에 대한 가이드를 명확하게 발표가 나온다라면 아마 시장에 조금은 다른 변화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알고 있다. 저는 그러니까 반값 아파트를 이렇게 공급을 해주면 좋긴 하겠죠. 반값이 나오더라도 이게 제 생각으로 현 정부의 어떤 기조, 분위기를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임대 물량을 한 절반 이상 또 이렇게 넣을 거예요. 사실 2만 세대라고 하더라도 만 세대 물량이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네, 반도 안 될 거다. 그리고 가격은 저렴한 거 알겠는데 진짜 반값이면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올 거잖아요. 경쟁률이 너무 커지니까. 과연 또. 나는 될까? 특별 공급 대상이 되려면 신혼부부나 뭐 이런 분들 자녀 수가 좀 많아야 되고 다자녀거나, 네. 아니면 납입 금액이 월 25만 원씩 인정이 되니까 공공주택은 꾸준히 납입해야 되는데 뭐 30대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꾸준히 납입을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첨 가능성이 없는 곳에 저는 그런 큰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 줄지에 대해서는 일단 걱정되는 부분인데 일단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과 소장님, 그러니까 서울 내지는 서울 이외 수도권의 집값 좀 나눠서 구분해서 어떻게 될지 좀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상승을 본다면 일단 서울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2025년보다는 상승률은 좀 내려올 수도 떨어질 있겠다. 거다. 근데 네. 이게 한강벨트는 내려올 것 같아요. 한강벨트가 또 2026년에 그렇게 폭등하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락 가능성도 쉽지 않아요. 집주인들은 여전히 상승에 베팅을 하고 호가를 올리고 그중에 돈 있는 사람들은 또 한두 개 사면 또 신고가가 나올 수는 있는데 그게
5년처럼 그렇게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강벨트나 2025년에 상승을 주도했던 지역들은 상승률은 내려올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상승률이 커질 수 있다.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지역들 있잖아요. 노도강, 예. 금광구. 이런 지역들은 2025년보다는 저는 좀 더 올라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대출이 안 나오고 전세 끼고도 못 사게 되는데 내 집 마련하고 싶어. 선택지는 지역을 다른 좀 지역을, 바꾸든가 네. 면적을 줄이든가 하게 되면 그쪽 지역에 저는 관심 가질 수밖에 없다. 수도권으로 오게 되면 11호 대책이 발표되고 2025년에 동탄, 구리 이런 지역들이 좀 상승폭이 컸어요. 네. 용인, 처인구도 그렇고 남양주도 일부 지역들. 이들 지역들은 2026년에 저는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게 항상 상승의 에너지는 정해져 있거든요. 광교 신도시가 많이 올라가고 동탄 신도시가 안 올라가다가 11호 대책으로 키를 맞춰서 올라갔기 때문에 2026년은 이들 지역들은 저는 크지 않다. 크지 않다. 그러면 반대로 수도권 지역에서도 그동안 많이 안 올랐던 지역들, 삼본, 중동, 일산이 키 맞추기식 실수요자들이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내 집 마련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질 것이고요. 그런 식의 키 맞추기식 상승은 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교수님 여기에는 공감을 하시나요? 네, 거의 대부분 공감하고요. 제가 조언을 드릴 거는 그러니까 2026년 시장에 대해서 조급하실 필요 없다는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전망을 막 얘기했지만 자기 자산에 맞게 찾아보면 있어요. 다만 눈높이가 신축 대단지를 선호하다 보니까 자꾸 마음의 불안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인생이 천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회도 있고 이런 걸 좀 여유 있게 좀 생각해 보시고 전 세계가 자산의 어떤 다변화가 일어나니까 이런 거 좀 공부하시면 조금 이번 전망에서도 소외되지 않고 조금 멘탈을 관리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 봅니다. 아, 그래도 한문도 교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위안을 많이 받긴 합니다. 용기도 네네. 많이 얻고요. 네. 이제 그 중요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네. 텐데 근데 실제로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나오게 된다면 뭐 어떤 게 나올 수 있을까요, 소장님? 일단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이거. 예. 세금 규제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조세 저항이거든요. 세금을 올려서 주택시장, 서울의 아파트 시장이 안정이 되면 해볼 만하잖아요. 네. 명함이 있으니까 암은 있어도 명이 더 명이 크면 있으면. 해볼 만한데 우리가 조세 저항이 일어나는데 집값 잡히는 거 확실하지? 예, 100% 확실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이것도 고민을 할 것이다. 결국 지방선거 전에는 세금 규제에서 가급적이면 안 건드리려고 제가 정치권이라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어허. 그리고 우리가 교수님도 동의하시고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보유세 점진적으로 올리고 거래세를 내려서 매물 나오게 하면 입주 물량 부족 부분을 충분히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 다 알고 있는데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도 조세 저항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 못해요. 이거를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현재 여당 정부가 어떻게 풀어나가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보유세를 많이 올린다고 집값이 바로 안정되느냐? 그거는 그건 문재인 정부 때도 아니겠죠.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방향성은 저는 이게 맞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정부에서 손을 댈지 안 댈지 모르지만 됐으면 좋겠고 그 용산 공원 있잖아요. 용산 공원의 그 면적이 이거 용적률을 조금만 높여주면 2만 채에서 5만 채가 나와요. 되게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용산 공청회를 통해서 10년 동안 만들어진 건데 이래요. 또 바꾸냐 이러는데 바꾸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정당성과 타당성과 객관성이 담보되고 그렇죠. 용산공원 면적이 준 게 아니라 센트럴파크 많은데 뭐가 문제예요? 진짜 다 맞는 말씀이시라고 생각하시죠? 뭐가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상적이라고 부분이 있죠. 얘기하시는데 많은 부분이 맞기는 있습니다만 맞죠. 다는 이상적이라는 아닙니다. 거죠. 이상적이라는 거죠. 왜냐 현실에서 이상과 현실은 다르죠. 현실에 계신 분들이 마음은 있지만 안 하잖아요. 자기 재산과 기득권과 수박 정책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청년들이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청년이라는 개념이 지금은 45세까지입니다. 45세가 청년이에요? 근데 지금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너무 나이 든 청년 아닐까? 뭐가 나이들은 근데 100살까지 사는데 39세까지? 60세까지 살 때는 20대가 청년이지만 100살 사니까 좋아요. 아무튼 간에. 40대 돼요. 이분들이 지금 저는 얘기할 때가 됐다고 봐요. 정치권에다가. 우리 취지는 다 공감합니다. 취지는 좋잖아요. 주택시장 네. 안정을 위해서 우리 미래 세대 청년을 위해서 정부 또 국회가 또 노력도 해야 되고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앞서서 이제 용산 민족공원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거기에 2만 5만 짓는 거 저는 반대합니다. 아, 그럼 2만 5만 지으면 과연 해결되냐?
그러니까 이걸 짓는다고 완전히 해결이 되면 괜찮겠는데 결국에는 거기 들어가는 청년들은 혜택을 보는 거고 또 들어가지 못 못하는 들어가는 분들은 또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니까 저는 민족공원은 사실상 건드려서 주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정부가 해야 될 건 수요 분산 공급 증가잖아요. 확대잖아요. 그럼 역설적으로 서울 수요 분산을 어디로 해야 되느냐. 경기 인천으로 할 수도 있고 지방으로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지방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서울에 계시는 분한테 야 우리 강북을 강남으로 이전하듯이 강제 이주를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역설적으로 지방에서 일자리와 대학교를 위해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분들이 안 올라오고 잘 살 수 있도록 지방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인센티브를 줘야죠. 강남 개발할 때처럼 그냥 가라 그러면 어느 대기업이 지금 미국에 투자하기도 돈이 빠듯할 텐데 그럼 어떻게 해요? 토지 50년간 무상 제공해 줄게. 법인세 10년 면제해 줄게. 또 필요한 거 뭐야? 말만 해줘봐. 우리가 전폭적인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 줄 테니까 각 지역의 거점 도시에 해줘. 공공기관도 좀 가지고 대기업들도 가지고 대학교 경북대, 부산대, 뭐 전남대, 전북대, 충북대, 충남대 투자해 줄게. 포항공대처럼 만들어 줄게. 대학병원 잘 만들어 줄게라고 하면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저는 서울로 올라오지는 않아도 저는 서울에 가요. 수요가 상당히 분산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저는 갈 것 같아요. 간다고? 네. 이런 분들도 나온다는 거예요. 네. 이게 양극화가 부동산의 양극화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균형 발전은 저는 시급을 앞다퉈서 단순히 뭐 수도권 뭐 공공택지 몇만 호가 안 됩니다. 그런 거 집중하지 말고 지방을 살리는 데 더 집중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생각이 달라는 정말 그냥 우리가 평소에 장르가머니에서 만나는 그런 토론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진짜 이 병오년 새해를 시작하는데 진짜 중요한 지금 시사점을 던지는 그런 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어떤 부동산 실수요자들 어떻게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좀 생뚱맞을 수 있는데 1번 국토부에 전화를 많이 해서 제- 3기 도착해라. 신도시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빨리빨리 분양하라고 한 분이 한 통화만 하셔도 조금 효과가 있을 거라는 좀 생뚱맞은 얘기 드리고 네. 그거를 이제 연결을 해 보면은 이제 우리 무주택자 청년 서민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정부는 국민의 어떤 뭐 표를 좀 의식하잖아요. 예. 그럴 때 그러면 이제 전략이 나오죠. 공공 분양 주택 중에 입지가 좋은 곳들, 3기 신도시 같은 곳을 일단 청약 1번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우리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전화하셔서 그래야 돼요. 청약지도 나는 영원히 집을 청약 못한다. 이런 전화도 가야 또 청약지도 바뀌겠죠. 민원이 동시에 하면서 중요하네요. 그거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해주면 좋고 그러면 이제 공공택지 분양에 대해서 스케줄링을 잡으시고 정부가 발표할 거예요. 연초에 분명히 올 안에 어디 분양할 거라고 거기에 맞춰서 본인의 지역하고 가까운 데 작전을 세우시고 두 번째는 이제 경매. 그거 기다리기엔 너무 길다 이러시면 경매 시장이 요즘 핫하잖아요. 예. 경매를 언제 공부해 이러시지 마시고 경매 매수 대리인 제도라고 있습니다. 그럼 공인중개사 가시면 걸려 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처럼 경매 매수 대리인 자격증이 법원에서 발부하거든요. 예. 그거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부탁하시면 뭐 대신해서 해주시는 건가요? 네네 그런 걸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만약에 무주택자 청년 중에 전혀 여건이 안 되세요. 그러면 지분 적립형이라는 게 몇 개 나오거든요. 경기도 지역에 서울은 아직 정부에서 100%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게 나오면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정부가 조금 단점을 보완해서 나온다면 그것도 한번 기대해서 너무 자산이 없으신 분들도 5억이면 10%면 5천이거든요. 20%면 1억이고 이건 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데 아직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하시는 거를 뭐 기본적으로 하시고 전화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메일 많이 쓰시고. 네, 그렇다면 소장님 2026년 새해 투자 조언 네, 뭐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예. 저는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금력이 좀 부족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일단 청약 정부가 2026년에 2만 9천 호 정도 공공분양 물량을 한다라고 하니까 청약 계속 노크를 하시고요. 자금력 부족하신 분들은. 예. 그래도 자금력이 1억 이상 된다, 한 2, 3억 정도 된다 하신 분들은 예. 자기 자본에 맞춰서 대출 상황에 맞춰서 내 집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에 많이 오르지 않은 지역들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겠다는 말씀. 내 집 마련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항상 위험 구간은 존재합니다. 집값 제가 떨어질 요인은 못 찾겠다고 했는데 요인은 미국에서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또 미국이
QT라고 하죠. 긴축으로 돌아서게 되면 우리가 2022년에 트라우마가 남아있기 때문에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한번 또 깜짝 놀라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리스크 관리가 안 되고 무리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이게 못 버티고 또 던지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면 안 되니까 내 집 마련하더라도 리스크 관리는 하자. 너무 무리한 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 혹시라도 금리가 2배 정도 오르더라도 내가 3년 정도는 원리금 내면서 버틸 수 있는 게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범위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세 번째는 만약에 떨어지는 구간이 나왔어요. 2026년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확률이 낮을 뿐이지. 2027년, 8년 나오면 또 무서워서 못 사요. 집값 떨어지면 못 사거든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간단하게 고점 대비 확인은 가능하잖아요. 예, 고점 예. 대비 30% 정도 떨어지면 내 집 마련 생각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세요. 예. 그래서 이런 플랜을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신다면 2026년 또 2027년, 8년 내 집 마련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오늘 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저도 다시 새로운 마음가짐과 함께 이 새해를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용기를 많이 얻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잘 참고하셔서 신중하게 결정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오늘 두 분의 생각이 얼마나 달랐는지 달러를 통해서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제가 이제 캐시박스를 나눠드릴 거예요. 달러가 들어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얼마죠? 3달러. 네. 생각의 차이가 진짜 많이 없었다. 26달러였습니다. 26달러. 2026년이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100달러 넘게 했는데 생각이 많이 좁혀졌고 마음은 주택시장 안정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니까 26달러입니다.